안녕하세요. 김민정 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신 기출문제 3회 풀이입니다. 이기적 영진닷컴의 교재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문제지가 없으신 분들도 제가 영상에서 영진닷컴과 협의하에 문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문제를 함께 푸실 분들은 이기적닷컴에서 문제 파일 받아주셔야 합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불러오기 해서요. 문제 파일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파일 받으시면 내 PC에 C 드라이브에 2021, 리그 폴더에 최신 기출문제 폴더에 최신 기출문제 3회이고요. 암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문제 파일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 계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 작업 1시트부터 기본적인 시트들이 쭉 만들어져 있죠. 시험장에 가시면 기본 작업 1시트는 가장 마지막에 푸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제시된 대로 그대로 타이핑 하시는 문제이고요. 오타 없이 정확하게 A3행부터 3셀이죠. 네, A3셀부터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모두 다 오타 없이 입력하시면 점수 5점입니다. 다른 문제 다 푸시고 시간이 되실 때에 천천히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기본 작업 2시트로 넘어가서 다음 문제 풀도록 할게요. 화면을 조금 크게 하고 작업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2시트는 5문제 출제되고요. 한 문제당 2점씩입니다. 1번이요. A1 셀에 제목 문자열 앞 뒤에다가 특수 문자 넣으셔야 합니다. 특수 문자 넣는 방법은 먼저 셀 안에 커서가 들어가야 하죠. 셀에다가 따닥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한 번만 클릭하시고 단축키 F2번 누르셔도 커서가 안에서 깜빡깜빡합니다. 또는 수식 입력줄에서요. 마우스로 한 번만 클릭하셔도 내용을 입력하고 싶은 위치에 커서를 두실 수 있습니다. 부분 수정이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저는 홈쇼핑 매출 현황이라는 A1 셀의 제목 앞뒤에다가 특수 문자를 넣을 거니까요. 수식 입력줄 이용할게요. 홈 글자 앞에 커서를 클릭을 해서 깜빡깜빡하고 있을 때 한영키 누르셔서 미음만 입력하시고요. 키보드에 한자 키를 눌러주시면 특수 기호가 표시가 됩니다. 탭키 누르시거나 마우스로 여기 보기 변경 클릭해 주시면은요. 다른 기호들이 표시가 되니까요. 문제에서 제시된 기호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다이아몬드 이중으로 되어 있는 요 녀석이네요. 뒤에 황자 뒤에도요.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미음 입력하시고 한자 키입니다. 탭키 누르셔서요. 입력하고 싶은 기호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자체를 현황 같은 글자 자체를 한자로 해야 될 때는 문자를 블럭을 잡으셔서 키보드에 한자 키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특수기호를 넣으셔야 할 때는 키보드에 모든 자음에는 특수기호가 들어가 있는데요. 시험에서는 미음이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모두 입력하셨다면 엔터키 쳐서 1번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2번입니다. A1 셀부터 F1 셀 영역 A1부터 F1까지 마우스로 드래그 해 주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상단 부분에 보시면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버튼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문제를 보여드리느라고 화면을 좁게 했더니 버튼이 작게 보이는데요. 화면 크게 하셨을 때는 맞춤 부분에 이렇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바로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에 설정해야 되는 것은 셀 스타일 강조색 6번입니다. 셀 스타일도요,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스타일이라고 해서 바로 보여지실 겁니다. 옆에 자세히 버튼 클릭하셔서요, 스타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셀 스타일이 강조색 6번이었죠. 강조색 중에서 6번, 강조색 6이라고만 써 있는 거 연두색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조건도 한번 볼게요. 글꼴은 HY 경고딕. 자, 글꼴 부분에 오셔서요. 굴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화살표 클릭하셔서 HY 경고딕이네요. HY 경고딕 찾아주시고요.
직접 위에다가 타이핑 하셔서 빨리 입력하셔도 됩니다. 크기는 17이네요. 크기 옆에 목록에서 고르셔도 되고요. 없다면, 여기서 고를 수 없다면 직접 숫자를 17 입력하시고 엔터키 쳐주시면 되죠. 밑줄은 이중 밑줄입니다. 밑줄 옆에 화살표 누르셔서요. 이중 밑줄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행 높이 28입니다. 행의 높이는 그 행의 번호에서 요 1이라는 행의 번호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행 높이라는 메뉴가 밑에서 세 번째에 있네요. 클릭하시고 직접 28 숫자 입력하신 후에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자, 2번 문제까지 해결되었고요. 바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A4부터 A5까지 마우스로 드래그합니다. A4에서 A5까지 마우스 드래그.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어서 블럭 잡을게요. A6부터 A7까지, A8부터 A9까지, A10부터 A11까지, A12부터 13까지. 이제 컨트롤 키 떼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할게요. 아까 했던 부분이죠. 맞춤 부분에 있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만 클릭해 주시면 각각의 두 개의 셀씩 병합되어서 글씨가 가운데로 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요. 두 개만 블럭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두 개 블럭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조금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였어요. 맨 처음에 A4부터 A5는 블럭 잡으실 때 컨트롤 키 누르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그냥 블럭만 잡으시고 그 다음부터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 하세요. 4번입니다. 2의 4부터 F의 13까지 2의 4부터 F의 13까지 이 부분이네요. 심표 스타일입니다. 상단 부분에 보시면 표시 형식에 심표 스타일 있습니다. 콤마 부분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 D의 4부터 D의 13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을 해서 mm월 dd1로 표시하라고 하네요. 월과 일을 두 자리로 표시하라는 뜻이죠. D의 4부터 D의 13까지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셀 서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셀 서식의 단축키는 컨트롤 숫자 1번입니다. 사용자 지정 클릭해 주시고요. 저 지금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입니다. 자, 여기 목록에 보시면은요. 아마 만들어져 있는 것들 중에서 조금만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눈에 보이는 요 녀석으로 하려고요. YYY년 mm월 dd1이라고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녀석을 클릭을 했고요. 상단 부분의 형식 부분에서요. M자 앞에다 클릭해 놓고 YYY년은 백스페이스 바로 지울게요. 네, 이렇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에 밑에 보시면은 다양한 이 형식들이 있으니까요. 필요하실 때 선택하시고 부분 수정 가능하다는 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일 수정이 되었네요. 마지막 5번 A3에서 F13 영역은 드래그 먼저 할까요? A3에서부터 F13까지입니다. 모든 테두리 넣으시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입니다. 글꼴 부분에 보시면은요. 테두리 부분에 화살표 클릭하셔서요.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해 주시고 다시 한번 화살표 클릭하셔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만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빈곳 클릭해서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 2시트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본 작업 3시트로 넘어갈게요. 기본 작업 3시트 화면을 또 크게 하고요. 코스닥 주요 시세 정보표에서 종가가 8만 이상이면서 등락률이 1% 미만인 데이터를 고급 필터 이용해서 검색할 거고요. 고급 필터 조건은 A18부터 CA20까지 만드셔야 하고 고급 필터 결과 복사 위치는 동일 시트의 A22부터 결과가 표시되면 되네요. 고급 필터 문제가 나오면은요. 조건부터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조건을 어디에? A18부터 CA20에다가 만들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건이 뭐였나요? 종가가 8만 이상이면서 등락률이 1% 미만인 게 조건이죠.
저는 필드명을요, 직접 써도 되지만 복사해서 사용을 할게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조건은 종가와 그 다음에 등락률입니다. 종가 클릭하고요. B3셀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등락률 D3셀도 클릭할게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고요. 조건 부분 A18셀 클릭해서 컨트롤 V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 필요한 필드명 2개가 가지고 와졌고요. 그 다음에 종가 밑에 A의 19셀에다가 조건 넣을게요. 종가는 8만 이상이라고 했으니까요. 크거나 같다 8만 보다. 자, 그리고 이상이면서라고 했습니다. 이면서라는 것은 and 종가도 8만 이상이어야 하고 등락률도 1% 미만이어야 한다. 이면서 and 조건이기 때문에 등락률의 조건도 바로 옆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미만이에요. 작기만 하죠. 1% 보다. 이렇게 조건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문제에서요. 종가가 8만 이상이거나 등락률이 1% 미만이다. 뭐뭐이거나 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면 이 1% 미만이라는 것을 한 칸 옮겨서 밑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그것은 OR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고급 필터 이제 진행을 해야겠죠. A의 3셀부터 F의 15셀까지 고급 필터로 작업할 부분 드래그 해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은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라는 버튼이 있으실 겁니다. 클릭할게요. 찾아서. 자, 문제에서 다른 장소에 복사하라고 이 삼각형 2번째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에 복사에다가 클릭해서 불을 켤 거고요. 목록 범위 자동으로 잡혀 있어요. 우리가 드래그를 해놓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조건 범위에다가 마우스로 클릭하시고요. 방금 조건 만드신 A18셀부터 B의 19셀까지를 마우스로 드래그 해줍니다. 복사 위치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죠. A22셀입니다. 마우스로 A의 22셀 클릭. 마지막에 확인 버튼만 클릭해 주시면은 해당하는 결과가 출력이 되어서 고급 필터 5점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계산 작업 시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의 시트 계산 작업입니다.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볼까요? 판매량이 판매량 평균 이상이면서 재고량이 20 미만인 제품 수를 A13셀에다가 계산할 건데요. 함수 문제는 총 5문제 출제가 되고요. 8점씩 총 40점입니다. 1번 문제에서는 count ifs와 average 함수 사용하셔야 되고 n% 연산자를 또 이용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조건이 2개이기 때문에 count ifs 사용하고요. 판매량 평균 이상이라는 조건을 넣어주기 위해서 average와 n% 연산자 사용합니다. 답 넣을 부분에 마우스로 클릭하시고요. A13셀이죠. 먼저 count ifs 함수부터 사용을 할게요. 등호 쓰시고 count ifs입니다. count 정도까지만 쓰셔도요. count ifs 목록에 나오네요. 저는 함수 마법사 이용할 거라서요. 따닥 더블 클릭하고요. 컨트롤 A를 눌러서 함수 마법사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ount ifs 함수의 인수는 조건 범위, 그 다음 조건, 그 다음 또 조건 범위,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 범위는요. 판매량이 판매량 평균 이상이어야 하니까요. 먼저 조건 범위는 판매량이 되겠네요. 마우스로요. 판매량 부분 D의 3부터 D의 11셀까지 드래그 해줄 거고요. 조건은 뭐예요? 이 녀석들의 평균 넘어야 합니다.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상이라는 거 조건에서 평균 이상이라는 그 함수와 함께 부등호를 쓰실 때는 쌍따옴표로 이상이라는 부등호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n%로 뒤에 함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판매량의 평균 이상이다. 판매량의 평균 구해주셔야 되겠네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름 상자에 화살표 클릭하셔서
에버리지 평균 구하는 함수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목록에 최근에 사용하지 않아서 없다면 함수 추가 누르셔서 에버리지 함수 찾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목록에 있어서 에버리지 선택하고요. 에버리지 함수 인수로 바뀌었네요. 우리는 지금 판매량 평균 이상이라는 거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마우스로 판매량 부분 다시 한번 블럭 잡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수식 입력줄에요. count ifs 사이에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해주시면은요. 첫 번째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판매량 중에서 판매량의 평균 이상인 것. 먼저 개수 세겠죠? 자, 그 다음에 탭키 눌러주시면은요. 탭키 눌러주시거나 두 번째 칸에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다음 인수창이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 인수입니다. 재고량이 20 미만이네요. 이번에 조건 범위는 재고량이 되겠습니다. 2의 3부터 2의 11까지 조건 범위 잡아주시고 조건은 20 미만, 작기만 하죠. 20보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조건은 모두 완성이 되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결과는 2라고 출력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계산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2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임금 지급표. 부서명의 생산부인 사원들의 기본급 평균을 K12셀에 표시하시오. 생산부 사원들의 기본급 평균은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할 거고요. 라운드 함수 쓰겠죠? 생산부인 사원들의 기본급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 조건에 해당하는 the-average 함수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중에서 반올림, 무조건 올림, 무조건 내림하는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함수를 먼저 써주시는 게 맞죠. 답 넣을 부분에 클릭해 놓으시고 지금 여기에서는 라운드 함수를 먼저 쓰도록 할게요. 라운드 함수 들어가신 후에 컨트롤 A. 첫 번째 넘버 인수에서는요. 어떤 수를 반올림을 할 건지 the-average로 생산부인 사원들의 기본급 평균을 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인수창에서는 이 결과를 어느 자리에서 반올림할 건지 자릿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인수창에 마우스가 클릭이 되어 있을 때 the-average 함수 추가할게요. 왼쪽 상단의 이름 상자에서 화살표 클릭하셔서 함수 추가, 목록에 있으시면 the-average 선택하시면 되죠. 저는 없어서 함수 추가. 자, 검색창에다가 직접 쓰셔도 되고요. 스크롤바로 들어가셔서 찾으셔도 되고 여러분 편하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the-average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할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the-average, the-sum, the-count는 전부 다 사용하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내용 전체, 필드는 계산하려고 하는 필드명, 마지막은 조건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전체라고 했어요. 인수에다 클릭해 놓고요. G의 2부터 K의 11까지 임금 지급표를 전체 블럭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필드는 계산할 필드명이거든요. 문제에서 생산부인 사원들의 기본급 평균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급의 필드명을 K2셀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조건이에요. 조건은 생산부인 사원들의 기본급 평균을 내라고 했습니다. 사원들 중에서 생산부인 게, 부서명이 생산부인 게 조건이네요. 부서명이 생산부인 것 두 개를 블럭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the-average에서는 이렇게 블럭을 잡았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내용 전체, 필드는 기본급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기본급 클릭, 조건은 부서명이 생산부라고 했으니까 부서명이 생산부인 것, 마우스를 드래그 해줬고요. 그러면은 문제에서요. 부서명이 영업부인 것에 기본급 평균 내라고 하면 어떻게 푸나요? 그러시면은 부서명이 영업부인 것을 다른 곳에다가 조건을 만들어서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그 부분을 이 조건에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확인 버튼 누르지 마시고요. 우리 반올림 하러 가야 하죠. 상단 부분의 수식 입력줄에서 라운드 사이에다가 한번 마우스로 그냥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라운드 함수 인수창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지금 the-average로 계산한 것은
2177000이라고 나왔는데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서 반올림하라고 했거든요. 그 자릿수를 두 번째 인수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자, 반올림하는 것은요. 자, 정수의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할 때는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실 때는 마이너스 2,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실 때는 마이너스 3,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할 때는 마이너스 4. 계속 마이너스로 숫자가 증가됩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라고 했으니까 1, 10, 100 마이너스 1, 2, 3이 되겠네요. 자릿수는. 그러면 넘 디지트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께서 직접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수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하면은요 마이너스 빼시고 소수자리 첫 번째에서 반올림 할 때는 0 숫자 0 써주시고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실 때는 숫자 1 셋째 자리면 숫자 2 이런 식으로 자릿수를 매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여기다 클릭해 놓고 마이너스 3 쓰고요.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217만 7천이 결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아까 그냥 평균을 내었을 때도 결과가 동일했던 것 같은데요. 문제에서 라운드 함수 이용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함수 두 개 다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계산 작업 3번 문제입니다. 표 3에서 구분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변환하고 등록 일자에서 1만 추출하여 회원 코드에 표시하시오. 표시예가 나와 있습니다. 구분이 골프이고 등록일이 2020년 1월 1일이라면 골프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변환하고요. 다시 1이라고 해서 그 날짜에 1만 표시를 해주어야 하네요. 프로퍼와 데이 함수 그리고 n% 연산자 사용하겠습니다. 답넣을 부분이 2의 17셀에 마우스로 클릭해 두시고요. 먼저 구분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변환해 볼게요. 대문자로 문자를 변환하는 함수는 프로퍼입니다. 등호 쓰시고 프로퍼. 자, 이 함수는요. 인수가 그냥 딱 하나죠.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고 싶은 텍스트를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B의 17셀을 클릭을 하고 확인을 할게요. 그랬더니 B의 17셀에 있던 골프라는 단어가 첫 글자만 대문자로 변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뒤에다가 또 다시 이 하이픈을 쓰셔야 하거든요. 하이픈은 문자잖아요. 함수와 문자를 연결을 하실 때는 상단 부분에 수식 입력줄에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n% 연산자 입력하셔야 하죠. 그리고 문자 연결하실 때는 문자를 쌍따옴표로 감싸 주셔야 합니다. 쌍따옴표 하이픈 쌍따옴표입니다. 뒤에 우리가 데이 함수로 등록일자의 날짜를 또 출력을 해와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n%로 뒤에 함수와 또 연결을 해주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데이 함수로 등록일자의 1만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DAY 컨트롤 A 눌러주시면 인수창 뜨네요. 데이 함수는 어떤 날짜를 클릭해주면 그 날짜의 1만 구해주는 함수인 거죠. 등록일자 이 17셀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해 볼게요. 네, 문제에서 제시됐던 표시 예와 동일하게 출력이 되었고요.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끌어주시면 결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 4번. 승수가 높은 3개국은 진출이라고 출력이 될 거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준결승이란 이 셀에다가 결과를 표시를 할 건데요. 함수가 if 함수랑 라지 함수네요. 보통 이런 문제가 if랑 랭크랑 많이 나오거나 간혹 if와 라지 함수랑 같이 나오기도 하죠. 자, 풀어보겠습니다. 답넣을 부분에 클릭해 놓으시고 등호 쓰시고 if 컨트롤 A 눌러서 함수 마법사 열어줍니다. if에서요. 첫 번째 인수창은 조건 넣어주셔야 하죠. 조건이 승수가 그럼 나의 승수가 3개국 안에 들어야만 진출을 한다는 거거든요. 3개국 안에 들었다는 것을 라지 함수로 세 번째로 큰 승수보다 내 승수가 더 크다라는 조건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승수가 더 큽니다. 크거나 같습니다. 무엇보다 세 번째로 큰 나라보다
자, 라지 함수 쓸게요. 이름 상자에서요. 라지 함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추가에 라지 선택할게요. 자, 승수 중에서 H17부터 H26 중에서 이 나라들의 승수들 중에서 여러분 우리 문제 하나 풀고 나머지 체육앤들로 끌 거잖아요. F4번 눌러서 범위 고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 승수들 중에서 몇 번째로 큰 거, 세 번째로 큰 값이 승수가 뭐냐면 지금 6이에요. 그 세 번째로 큰 나라의 승수보다 위에 저 if에 클릭했어요. 나의 승수가 더 크면 저는 3등 안에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true에다가 진출을 시켜줄 거고요. 아니면 공백이었나요? 쌍따옴표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나머지 체육 핸들로 끌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핸들 끄실 때요. 체육의 핸들에다가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식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나의 승수가 에코 자, 나의 승수가 승수들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값보다 더 크다면 나는 3당 안에 들었다는 거니까요. 진출할 거고요. 아니면 공백으로 남깁니다. 그런데 결과를 봤더니 진출이 4팀이네요. 승의 중복이 있나요? 8, 6, 7, 6. 네, 승수 일본이랑 카타르가 동승이라서 팀이 총 4팀이 준결승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5에서 사용 요금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의 기준표를 이용하여 결과를 표시하시오. 기준표의 의미는 이 부분을 그냥 여러분 읽어만 보시면 되죠. 사용 요금은 1000으로 나눈 나머지가 0에서 200이면 별 1개, 200에서 400이면 별 2개, 400에서 600이면 별 3개, 이 기준표를 그냥 말로 설명해 준 거네요. 기준표의 의미이고요. 브이로그과 나눈 나머지 값 구하는 모드 함수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C의 30셀에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등호 쓰시고 VLOOKUP 함수부터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 컨트롤 A 눌러서 함수 마법사 열어주시고요. 찾으려고 하는 값은요. 사용 요금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의 값이 얼마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드 함수로 사용 요금을 1000으로 우선 나눠서 나머지 값을 구해야겠네요. 첫 번째 인수에서 모드 함수 들어갈게요. 추가할게요. 이름 상자에 mod 함수 추가하겠습니다. 바로 함수 검색창에 mod 쓰시고 검색 mod 나왔습니다. 확인할게요. 모드 함수는요. 어떤 숫자를 얼마로 나눌래 하는 인수 값 2개입니다. 넘버는 사용 요금을 1000으로 나눌 거니까 지금 계산하고 있는 이 회원 코드의 사용 요금 B30셀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디바이저는 몇으로 나눌래 하는 거죠? 1000으로 나눈 나머지 값 구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1000 직접 숫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단의 수식 입력줄에 VLOOKUP 사이에다가 한번 딸깍 클릭해 주시면 지금 찾는 값 B30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 값 690이라고 나왔는데요. 그 값이 어느 표에 있다면 이번에 두 번째 인수창에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기준표를 드래그해 줍니다. 이 표에 있다면 방금 구한 나머지 값이 이 기준표에 있다면 기준표는 F4번 눌러서 고정해 주셔야 하죠. 그렇다면 나는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올 것인가, 여기에다가 결과로 출력을 할 것인가, 저는 이 별표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 별표는 방금 블럭 잡은 기준표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열에 있습니다. 이 열 번호를 직접 숫자로 입력해 주시면 되죠. 컬럼 인덱스 넘버라는 것은 열 번호입니다. 출력하고 싶은 별표는 세 번째 열에 있다. 자, 마지막 인수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펄스,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true 또는 생략인데요. 여기서 정확하게 비슷하게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B30에 있는 사용요금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했을 때 690이 나왔습니다. 이 690이라는 값은 기준표에 정확하게 690이라는 값은 없죠. 하지만 600에서 800
이 사이에 들어가니까 별이 4개가 표시가 될 거야. 이 값에 비슷하게만 들어가도 이 별을 표시를 해줄게. 이럴 때 비슷하게 찾는다 해서 생략해 주시면 되고요. 앞에서 룩업 밸류에서 찾는 값이 문자였다면 딱 그 문자와 기준표에 있는 문자가 정확하게 일치했을 때만 해당하는 열을 값을 가지고 올 거라서요. 여기에다가 펄스에 해당하는 숫자 0을 쓰시거나 펄스를 0으로 직접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수치라서요. 이 범위에 들어가 있기만 해도 별을 표시를 할 거니까요. 생략하도록 할게요. 확인 누르시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끌어주시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분석 작업입니다. 분석 작업 문제는 10점짜리 2문제 출제되죠. 피벗 테이블, 시나리오, 부분합, 데이터 통합, 데이터표, 목표값 찾기 중에서 랜덤으로 2문제 출제됩니다. 지금 기출문제 3회 같은 경우는 데이터표 기능과 부분합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석 작업 1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자동차 할부금 납입표는 할부 원금, 이율, 납입 기간을 이용하여 월 납입액을 계산한 것이다.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하여 이율과 납입 기간의 변동에 따른 월 납입액의 변화를 D13부터 I21 영역에다가 계산하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월 납입액의 변화를 알아야겠네요. 납입 기간과 이율에 따른 월 납입액의 변화를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표에요. 월 납입액 클릭해 보시면 위에 이 월 납입액이 계산되기 위한 수식이 입력이 되어 있죠. 이 수식을 블럭을 잡으셔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합니다. ESC 키 눌러서 풀어주시고요. 이 데이터 표에 행과 열이 교차되는 부분에 클릭하셔서 컨트롤 V로 붙여 넣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수식부터 전체 내용을, 표를, 블럭을 잡아주시고요. 화면을 크게 해서 데이터에 오른쪽에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에 들어가 주시면은요. 행 입력 셀과 열 입력 셀이 나타나는데요. 행 입력 셀은 가로로 옆으로 입력되어 있는 납입 기간에 해당하는 셀 수식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B의 8셀이겠네요. 그 다음에 열 입력 셀은 열, C열에 변화되고 있는 이율입니다. 이율에 해당하는 수식 B의 7셀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 입력 셀은 B의 8셀 클릭, 열 입력 셀은 B의 7셀 클릭, 확인 버튼 클릭해 주시면 결과가 나온 건데 열의 너비가 좁아서 샵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D열부터 I열까지 열 머리글을 드래그 해주시고요. I와 J 사이에다가 마우스 커서 갖다 놓으시고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면 열의 너비가 조정이 되면서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분석 작업에서는 열의 너비는 점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번. 부분합 기능을 이용을 해서 도시락 판매 현황표에 그림과 같이 구분별로 입고량 판매량, 재고량의 평균과 총 판매액의 최대값을 계산을 할 거예요. 정렬을 항상 먼저 해주셔야 하는데 구분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할 거고요. 평균과 최대값은 순서대로 그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분을 먼저 오름차순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입고량, 판매량, 재고량의 평균 구해주셔야 하고 총 판매액의 최대값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분석 작업 2시트이고요. 정렬부터 하셔야 하죠. 정렬은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이니까요. 구분 필드 명만 클릭하시고 A3셀 클릭하고요.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에 가보시면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버튼이 있는데요. 오름차순 버튼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건강 스페셜 일반 순으로 정렬이 되었네요. 그 다음에 바로 부분합으로 가볼게요. 제가 화면 크게 띄워놓고 작업하겠습니다. 데이터 메뉴에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부분합이 있죠. 그룹할 항목은 방금 정렬하신 구분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혹시 다른 게 선택이 되어 있으시면 클릭하셔서 정렬하신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문제에서요. 입고량, 판매량, 재고량의 평균이라고 했어요. 함수는 평균이겠고요. 입고량, 판매량, 재고량의 평균이다. 총 판매액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한 개 체크가 되어 있던 것은 반드시 찾아서 체크 빼주셔야 합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체할 거고요.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부분합 첫 번째 거 되었고요. 다시 한번 데이터에 부분합 들어갈게요. 그룹할 항목은 정렬했던 거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부분합은 총 판매액의 최대값입니다. 함수는 최대값, 계산 항목은 총 판매액이었죠? 기존에 체크되어 있던 거 입고량, 판매량, 재고량 빼시고 총 판매액에만 체크하시고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에는 체크 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합 하실 때는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체크 빼주셔야 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은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혹시 순서 바꾸셨거나 실수하신 분들은 부분합에 다시 들어가시면 모두 제거하실 수 있으세요. 처음부터 다시 연습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처음 연습하실 때, 작업하실 때 올바르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전 취소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5점짜리 2문제 출제되고요. 차트 작업 2점짜리 5문제 출제됩니다. 총 20점입니다. 모든 점수를 획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트는 매크로 작업 시트이고요. 화면을 확대해서 작업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 시트의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F4부터 F9 영역의 장소별 화재 발생 건수의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겠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합계고요. 함수 sum 함수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개발 도구의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동일 시트의 B11부터 C12에다가 생성을 하고 텍스트는 합계라고 입력하시고요. 단추를 클릭하면 이 매크로가 실행이 되면 되겠네요. 단추를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메뉴 중에 개발 도구에 가시고요. 삽입 클릭하시면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 단추 클릭합니다. 동일 시트의 B의 12셀부터 C의 12셀까지 그려야죠. 키보드의 Alt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셀에 딱딱 들러붙는 스냅 효과가 생깁니다. 마우스 먼저 떼시고요. Alt키 떼줍니다. 매크로의 이름은 합계죠. 합계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기록을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부터 매크로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기록 누를게요. 한 번 더 확인. 자, 합계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각 장소별로 합계를 낼 거니까요. 홈 부분에 클릭하시고 자동 합계 버튼 클릭해 주시면은 자동으로 합계가 계산이 되었네요. 빈 셀 아무데나 클릭하고요. 왼쪽 하단에 있는 매크로 중지 버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기록이 중지가 되었고요. 여기 안에 글씨도 합계로 바꾸셔야 하죠. 단추 1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텍스트 편집 클릭하고요. 커서가 안에 있을 때 딜리트 키 누르셔서 안에 내용도 합계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키 치지 마시고요. 바깥에 빈 곳 클릭하셔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요. A3부터 F3 영역에 채우기색, 표준색, 연한 녹색 적용하는 매크로 만들겠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고요. 이번에는 도형 중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이용하셔야 됩니다. 삽입에 가시고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보시면은 도형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지금 창이 작게 되어 있어서 묶여 있는데요. 여러분 화면에서는 바로 도형이 보이실 겁니다. 도형에서 사각형 중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클릭해 주시고요. 동일 시트의 D의 11부터 E의 12 영역까지 D의 11부터 E의 12까지 딱 붙여서 그리셔야 하겠네요. Alt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 Alt키 떼주시고요. 이것은 도형이기 때문에 바로 매크로가 작성되는 창이 뜨지 않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요. 매크로 지정을 할 거고요. 매크로 이름에다가 서식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기록 누를게요. 기록 클릭, 한 번 더 확인 클릭. 이번에 작업해야 하는 매크로는 A3부터 F3 영역에다가 채우기 색을
홈 부분의 글꼴을 페인트통에 채우기 색을 표준색의 연한 녹색으로 넣는 매크로입니다. 연한 녹색 클릭하고요.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왼쪽 하단에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또 써야 하네요. 도형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텍스트 편집 클릭하시고요. 서식이라고 입력해 줍니다. 글씨가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지 않아요. 문제에서 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안 하셔도 점수에 크게 해당되진 않습니다.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남는다면 가운데 정렬을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매크로 작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혹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합계 부분 같은 경우는 직접 계산을 하신 부분이니까요. 블럭 잡아서 딜리트 키로 지우시고 합계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게 확인이 되고요. 서식 매크로 같은 경우는 색깔을 칠한 거니까 딜리트 키로 지우시면 원본이 삭제돼서 안 됩니다. 페인트통의 색깔을 다른 색상으로 선택을 하신 후에 서식 버튼을 눌러주시면 색깔이 칠해지는 서식 매크로가 작업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차트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학생 명별로 총점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 추가하래요. 지금 차트에 보니까 내용이 학생들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이 부분에서 총점을 데이터 범위 추가합니다. 총점 부분을요, 필드 명부터 블럭 싹 잡으시고요. 단축키 컨트롤 C 할게요. 복사됐다는 의미로 반짝반짝하네요. 차트의 영역, 이 하얀 빈 공간을 한번 클릭하시고요. 붙여넣기 단축키 컨트롤 V 하시면 1번 해결되었습니다. 2번, 총점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 지정하고 보조 세로축의 최대값을 50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방금 추가해 주신 총점 계열이죠. 연두색에 해당하는 총점 계열을 한 번만 클릭하셔서 조절점이 모두 다 잡혀 있을 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입니다. 계열들이 쭉 보일 텐데요. 총점에 해당하는 차트 종류 목록 단축 클릭하셔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죠. 꺾은 선형 중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요. 옆에 보조축에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조 세로축의 최대값을 500으로 지정하래요. 보조 세로축이라는 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축을 얘기하죠. 최대값이 480이네요. 숫자 있는 부분을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면 바로 축 서식 부분이 표시가 됩니다. 축 옵션에 최대값 480 지우고 500으로 입력하고 엔터키. 단위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총점 계열에서 유관형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 표시하고요. 레이블의 위치는 위쪽으로 지정할게요. 유관형의 총점이네요. 유관형의 총점은 요 동그라미 점이죠. 꺾은 선. 한번 클릭하시면 전체가 잡히고요.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유관형의 값만 잡힙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하겠습니다. 레이블 추가했더니 레이블 값이 점을 기준해서 오른쪽에 들어갔거든요. 요거 위쪽으로 변경할게요. 위쪽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화면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서 위쪽으로 하셔도 되고요. 또는 차트 도구 디자인에 왼쪽에 차트 요소 추가해서 아까도 데이터 레이블을 여기서 아예 위쪽에다가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편한 방법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해볼게요. 세로축 제목은 가로 제목으로 추가해서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오. 자, 세로축 제목 왼쪽에 이 점수 얘기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세로축 제목 넣겠습니다.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 클릭하고요. 요소 추가해줘야죠. 축 제목, 기본 세로축 제목을 넣어주겠다. 기본 세로. 그런데 이거 가로로 넣으라고 했는데요. 축 제목을 넣었더니 자동으로 오른쪽에 서식이 축 제목 서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텍스트 방향에 목록 단추 클릭하셔서 가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축 제목의 내용 새로 쓰셔야 되죠. 마우스로 글자 안에서 드래그 하신 후에 점수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엔터키는 치지 마시고요. 혹시 오른쪽에 축 제목 서식이 바로 뜨지 않네요 하시는 분들은 이 제목을 아까 차트 요소 추가해서 넣으신 후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도 제일 밑에 축 제목 서식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차트 영역은 색 변경, 색 16번으로 지정하시오. 차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바깥에 빈 곳에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말풍선으로 차트 영역이라고 나옵니다. 한번 클릭하시고요. 상단 부분의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가셔서 색 변경에 화면 스크롤바를 좀 밑으로 내려보다 보면은 이 파란색 색 16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이가 전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시험 때는 반드시 중간중간 저장을 해주셔야 하고요. 중간에 컴퓨터가 꺼지거나 마무리되는 시간에 저장을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수고 많으셨고요. 저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